남자들한테는 아기가 나온다고 해서 나는 경력 단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기본 조건 자체가 그건 없습니다. 근데 여성들한테는 기본 조건 속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알콩달콩한 모습을 보다가 현실적인 얘기가 확 나오니까 입장 차이가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혼 자체는 서로 맞춰갈 수 있는 문제인데 출산 후 변화에 대해서는 아직 뭐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남녀 간의 입장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네요. 네, 남자분은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에 또 섭섭한 마음도 들고.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출산이라고 하는 과정 자체도 정말 목숨이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 통계적인 그런 지표들도 너무 많이 있고 네. 그런데 이제 공감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연구가 있어서 자녀 수와 관련돼서 보통 이제 가임기 여성들은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를 한 명 낳았을 때 만족도가 떨어져요. 첫 번째 낳았을 때. 근데 이제 특이점은 여자는 둘째 낳고 셋째 낳을수록 계속 지하로 가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남자는 한 번 떨어지면 그게 계속 유지는 돼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경제적인 게 괜찮으면 둘도 낳자, 셋도 낳자 이렇게 되는 거고 여자들은 이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럼 네가 낳든가?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굉장히 압박감이 크죠. 그럼 내 인생은, 내 신체적인 건강은 이런 거죠. 그럴 수 있겠어요. 저는 너무 흥미로운 게 여성이 출산을 경험하고 나서는 뇌가 달라진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산 후에 엄마의 뇌가 어떻게 변화하는 걸까요? 전체 몸이 다 변한다고 생각해요. 뇌도 중요하지만 뭐 몸의 변화도 엄청나게 일어나거든요. 우리 컴퓨터로 치면은 계산을 하는 CPU가 있는데 네. 우리 뇌에도 그 CPU 역할을 하는 신경세포라는 게 있는데 그 신경세포의 양이 조금 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기억이 그래서 좀 안 나고 그런 뭐 그러기도 것도 있어요. 하고 네, 네. 그리고 뭐 CPU가 줄어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호르몬 자체가 남편을 사랑하던 그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에서 자식을 향한 옥시토신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이 옥시토신이 자식을 양육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데 네. 바깥 세상에 나가서 나의 일을 할 때 그 어그레시브, 공격성이나 약간 주도적인 이런 게 또 떨어져서 어떻게 보면 그 여성의 몸과 뇌가 양육에 이제 최적화가 되도록 만들어지는데 남녀 성 역할이 뚜렷이 구별됐을 때는 뭐 그렇게 돼도 괜찮았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얘기처럼 굉장히 잃는 게 많은 상황인 거죠. 저희 대학원생들도 여학생들이 항상 이런 걱정을 하거든요. 젊은 세대들이 뭐 약간 이기적이거나 뭐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이러지 않아요. 다 하고 싶어 하고 자기도 아기를 낳고 싶어 하는데 뭐 사회적으로 제도가 안 돼 있고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여성에게 이렇게 몰리는 이 부담을 어떻게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남성도 좀 변한다. 아니 바뀌긴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여성만큼 네. 몸에 변화가 있진 않지만 아버지도 이제 양육의 부담을 느끼면서 이제 뭔가 더 이전으로 치면 수렵과 채집의 네. 역할을 더 느끼게 되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뇌 영역들이 좀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이가 나오면서 양육할 수 있는 최적화된 구조로 부부의 몸과 뇌가 변화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생존인 거네요. 근데 변화하는 시기가 보통 한 10달 정도 걸려요. 출산 이후 시점부터 10달 후쯤부터 변화가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아이가 막 울고 그럴 때 엄마가 왜 이렇게 애를 못 봐? 이러고 애를 데려오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리고 이제 10달을 이제 나중에 뇌가 나만큼은 되겠지 그러면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젊은 세대들이 출산을 이제 미루거나 기피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가지고 2024년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아마 서베이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뭘 물어봤냐면은 자녀 출산 계획이 없다고 답한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당신들의 생각이 바뀌겠습니까? 했더니 되게 재밌게도 남성하고 여성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 남녀 모두 1순위가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무를 해도 급여가 충분하면 좋겠습니다라고 나왔는데 2순위부터 차이가 나요. 남자는 2순위가 경제적인 지원이랑 관련이 있고요. 여성은 육아휴직, 육아시간 보장 여기에 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남성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내가 생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여성들의 경우에는 내 경력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아이를 이렇게 보육을 하고 양육을 하면서 나의 경력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걱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면은 이미 남자들한테는 아기가 나온다고 해서 나는 경력 단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기본 조건 자체가 그건 그쵸, 없습니다. 그쵸. 근데 여성들한테는 기본 조건 속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제도도 뭐 많이 잘 갖춰놨어요 하지만 정책적으로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남녀가 느끼는 감정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던 거였죠. 그러네요. 30대 청년 입장에서 우리 정석환 네. 연구원님에게는 이런 얘기가 어떻게 다가오나요? 제가 실제로 눈으로 많이 본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어서 네. 공감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제 소셜 미디어나 저도 이제 매체 통해서 많이 보면은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그런 시간 소모는 점점 과해지기만 하고 매체를 통해서 결혼하는 부부를 보면은 항상 그런 갈등의 요소들만 이제 편집을 해서 내보내다 보니까 결혼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이제 저 안에서도 굉장히 이제 이래야만 하는 건가? 계속 이렇게 과해지기만 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은 있는 단계입니다. 요즘 방송에서도 이혼 그렇죠. 방송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기도 전에 이제 그 현실을 다 맞아요. 미리 프리뷰하게 해주는 그런 방송. 근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배우는 것도 많죠. 생각보다 네. 되게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결혼을 만나는 그런 매체는 굉장히 이런 자극적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두려움이 좀 이제 커지는 것은 있죠. 그런 분들은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 됩니다.